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두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첫 시간 수업한 내용이요, 이 화면이랑 제 목소리랑 같이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수업 페이지에 있는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들어가 보시면요, 재생 목록에 시언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업로드를 했고요. 여기 뭐 자막이나 뭐 화질 이런 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서 화질이 낮고 자막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 영상을 참고해서 전 시간 수업했던 거 영상 참고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수업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차피 영상 올라올 텐데 그거 보지 뭐 하고 귀찮아서 수업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얘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들 복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좀 더 이제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유를 해 드리는 거지, 얘를 믿고 수업을 안 나와도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수업 참가를 못했어요. 혹은 좀 수업에 늦었어요. 그럼 그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죠. 못 배웠죠. 그런 거는 일단 수업을 참가하셨으면 늦게라도 일단 그날 수업 들으시고 나중에 그 다음 수업 진행하기 전에 여기 가서 놓친 부분 듣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수업을 참여를 못했다 하면은 내가 참여하는 수업 전에 했던 수업들 내용 영상 확인하면서 공부해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 링크에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 제 목소리랑 화면이 녹화가 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놓치셨다고 한다면 이 영상 참고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질문상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이거 참여하게 하면 저랑 1대1로 연결되는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수업 중간이나 뭐 학원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이럴 때에는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업이 끝났거나 저를 마주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없잖아요. 그럼 질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복습을 하는 중에 이 내용 잘 모르겠는데 하고 물어보시면 되는 방인데, 단 좀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대화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몇 시에 어떤 수업 듣는 누구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이거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없이 저한테 질문만 딱 던져주시면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수업을 들으시는 누군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 어떤 수업을 듣는 사람인지 밝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할 때, 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순간이 딱 왔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그걸 느꼈을 때 그냥 여기로 들어와서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는 게 생겼으면 내가 뭘 모르는 건지, 뭐 때문에 막혔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색, 구글링 또는 영상 돌려보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봤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명시를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건데, 질문 딱 온 걸 보면 한 번도 안 찾아보고 그냥 모르는 게 생기자마자 저한테 질문했다라는 게 티가 나요. 찾아보신 분들은 질문하는 그 멘트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딱 봤는데 질문 내용이 그냥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질문하셨다라고 느껴진다면 저는 구글링을 해보세요, 혹은 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거는 지켜서 질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구를 이렇게 딱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체를 딱딱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걸 모르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본 후에 저한테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는
질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급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늦은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낮 같은 경우도 다른 수업이 진행되거나 할 때는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일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늦어질 텐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분명 카톡은 읽었어요 제가. 근데 뭐 하루가 지났는데도 답이 안 와요. 이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채팅방이 있으니까 뭐 모르는 게 있으실 때는 질문하시면 된다 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과목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C언어 수업을 듣고 있지만 C언어에 관련된 질문 말고 다른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만 안 하면 사실 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다 해결을 해 드릴게요. 뭐 자바, 파이썬, 뭐 DB, 뭐 백엔드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과목은 그냥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저한테 찾아보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글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초보자가 있고요, 숙련자가 있을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초보자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초보자는 일단 뭔가 모르는 게 닥쳤을 때,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법을 몰라서 지금 여기서 막혔는지, 아니면 내가 뭘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막혔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닥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문제 파악.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거를 분명히 배웠던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겠다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내가 더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구글링을 할 때 또 이제 좀 큰 틀로 나눠 보자면 일단 문법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이런 걸 모르는 경우,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 크게 나누면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는 크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링 하면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C 언어를 처음 배우시는데 반복문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아나요? 모르죠? 당연한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반복문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문법을 모르는 상황이면 검색하면 돼요. 그럼 나와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걸 봐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수업 내용을 듣고 나서 읽어보면 처음에 모르는 상태로 읽었을 때랑은 좀 다르게 아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다루게 될 때쯤 되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구글링에 대한 기본기가 튼튼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구글링도 하기가 어렵죠.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잖아요. 좀 더 문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뭘 몰라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좀 공부를 하고 났는데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이 모르는 경우가 닥치는 경우가, 수업 때 뭔가 문제를 풀라고 드렸는데 그 문제를 전혀 모르겠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업 내용을 좀 돌려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링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글링은요,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개발자들이 이제 뭐 아까 프로그래머스에서 이 채용 공고에 뭐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뭐 이런 기술 스택 있죠. 여기에 구글링은 당연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제 생각엔 들어가도 될 정도예요. 구글링은 하나의 스킬로 봐도 됩니다. 구글링을 잘하는 개발자랑 못하는 개발자는요, 그만큼 레벨이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똑같은 개발자가 2명 있다고 했을 때 한 명은 구글링을 되게 잘하고요, 한 명은 구글링을 잘 못해요. 그럼 이 둘이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률 자체가 거의 하늘과 땅이에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링도 하나의 스킬인데, 얘는 검색하면 구글링 잘하는 법도 구글이 알려줘요. 여기에는 뭐 여러가지 단축키가 아니지, 키워드, 내가 같이 검색하면 좋은 키워드들 혹은 뭐 기능들 같은 거 소개도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내가 구글링을 할 때 어떤 어떤 단어를 가지고 구글링을 해야 좀 더 내가 원하는 답에 근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글링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하면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이것도 구글링 하는 연습이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잘해야 개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얘는 늘어갈 거예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구글링 스킬은 늘어갈 거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뭔가 개발 쪽 말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혔을 때도 구글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알려주는 게 되게 방대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구글이랑 많이 친해져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C언어 반복문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검색 결과가 16만 9천 개 정도 나왔어요. 그쵸? 근데 얘를 이게 지금 C언어 반복문이라는 걸 영어로 친 거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는 게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아까 한글로 쳤던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서 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검색 결과가 어때요? 6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560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한국어로 일단 검색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 봤는데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걸 그대로 바꿔서 영어로도 검색을 해보세요. 이러면 자료의 양이 바뀌고 일단 영문으로 된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들어가서 영문을 다 해석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 영어니까 이걸 다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는 번역기가 있어요. 우클릭 해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데, 이게 100% 맞는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사이트를 들어가서도 이렇게 자료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도 한글로 된 사이트들이 나와요. 우리는 어차피 한국 IP로 접속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네. 영어로 검색해도 한글로 된 사이트들이 나오기도 하고, 한글로 검색해서 영어 사이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단 자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할 때 이렇게도 검색하고 저렇게도 검색하고 다양하게 해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영어로 바꿔서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나를 찾기 위해 구글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구글링 스킬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위한 그 과정이 쌓이는 거잖아요. 경험치가. 구글링 경험치는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 개발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구글링?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선생님이 구글링 하래요. 구글링을 해요. 근데 구글링을 해서 뭔가를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서서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뭐 모른다 하면 그냥 바로 구글 키세요. 내가 좀 머리 싸매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말고는 아 모르겠다. 아, 뭐지 이게? 하면은 구글부터 키세요 그냥. 그래서 구글 거치고 이래도 모르겠다.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 같은 거 있냐, 교재 같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개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자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돈 주고 사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가 책보다 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린 그 정보를 찾아갈 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조금 약간 틀에 박혀지는 것 같아요. 교재를 벗어난 내용을 다루게 될 때 조금 많이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접해야 좀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폭넓은 시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교재 같은 거 없이 이 수업 페이지 하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려야 되나? 또 뭐가 있지?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평일 격일 수업이고요. 화목금 수업인데 19시에 시작을 해서 22시에 끝나죠. 총 3시간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9시 수업이니까 뭐 일찍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맞춰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늦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수업의 진도 시작을 10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 수업 시작을 10분부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10분부터 시작할 거니까 10분까지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이제 방문을 하시거나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19시 수업에 맞춰서 딱 오시면 19시 10분까지라고 했을 때 한 10분가량 남잖아요. 맞춰서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분은 여러분들 뇌풀기 하는 시간이에요. 뇌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드.org 그리고 레프릿 이거 하나 켜놔야 되고요. 수업 페이지 켜놔야죠. 이거 켜놓고 이거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좀 머리를 지금 이제 개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개발은 약간 일반 두뇌보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뇌랑 개발용 뇌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되는데 개발은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내가 적응했던 일반적인 뇌에서 개발용 뇌로 살짝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9시 10분부터 항상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한 40분에서 50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을 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드릴 건데 이거는 고정은 아니에요. 언제 끝내고 언제 쉬는 시간 드리고 고정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도에 맞게 제가 좀 유도리 있게 시간 조정을 좀 할 거고요. 어떤 때는 뭐 1시간 넘게 수업을 진행하고 갑자기 15분 쉬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뭐 한 3, 40분 수업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건 제가 좀 유도리 있게 할 건데 쉬는 시간을 안 들이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총 3교시가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저는 3교시 시작하는 타이밍에 출석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출석이 뭐 재수강 출석률이 몇 퍼센트 이상 되면은 학원에서 재수강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석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3교시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를 거고요. 만약에 내가 1교시 혹은 2교시까지 참여를 했어요. 근데 3교시 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야 돼요. 나머지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출석 여기서 부르니까 출석 체크 못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오셔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뭐 사정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3교시 전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혹은 뭐 그냥 가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출석해드릴게요 하고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놓친 부분들 본인이 수업을 듣지 못한 부분들은 유튜브로 다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다 체크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1, 2교시 혹은 참가를 하셨는데 3교시 전에 나가야 돼요.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되고, 그리고 출석을 부를 때에는 비대면 분들은 제가 화면에 이름이 다 뜨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따로 안 불러드릴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불렸다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뭘 또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링해서 정보 찾을 때요, 이런 검색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 눌러서 만약에 봐요. 근데 여기서 좀 걸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처음 시어너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글링해서 찾아볼 때 좀 이제 자료 제공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티스토리나 블로그들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좀 정리를 잘 해놓고 최대한 이론적인 부분에서 틀린 거 없이 잘 적어 놓을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 그냥 본인이 혼자 공부한 거를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정리해 놓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지식인데 내가 그렇게 이해한 거를 그게 100% 맞는 지식인 것 마냥 적어 놓는 그런 사이트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를 줄 거예요. 왜냐면 처음 공부하는데 잘못된 개념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이게 맞겠구나 라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걸러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좀 구별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이런 사이트는 애초에 지금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정보 제공용 사이트잖아요. 이런데 좋아요. 이런데 좋고 이런 것도 좋아요. 정리 이렇게 해놓는 거 다 좋은데 없을라나? 사실 이게 기본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잘 안 나와서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다 보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이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그냥 자기 노트용, 연습장용 같은 느낌이구나 라는 애들은 걸으세요. 거르고 좀 정보 제공, 자료 제공을 위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예시가 잘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키보드를 다루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가 나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컴퓨터 자체가 그냥 나는 좀 어색하고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면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간혹 가다가 키보드 사용하는 거를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컴퓨터를 많이 안 다뤄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은 좀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난 키보드 잘 모르겠다, 여기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적어도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들 수업 페이지 보시고요. 맨 하단에 출력 변수 밑에 문제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이렇게 올려 드릴 건데, 들어오시면요, 여기 쇼 파일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재생 버튼 누르지 마시고 이거 쇼 파일스 들어오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쪽에 파일스, 잠깐의 로딩 시간이 있고 나서 이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문제의 코드가 있어요. 얘를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컨트롤 A가 안 먹어요. 전체가 다 이렇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맨 위 혹은 맨 아래부터 쭉 다 복사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던 래플 있죠. 여기서 create C 해서 만들었던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고요. 문제 복사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뭐 빠뜨리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상단에 있는 문제라고 적혀있는 이거 있죠. 앞으로 문제가 제공이 됐을 때 상단에 있는 이 문제 부분, 얘가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있을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코드들이, 문제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적혀 있는 게 있을 텐데, 문제를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요. 얘는 따로 없지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수정 가능 지역 시작, 수정 가능 지역 끝,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수정 가능 지역 시작부터 끝 사이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 설명 시작과 개념 설명 끝,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 일단 저는 얘를 좀 지울게요.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얘를 보면 뭐 하는 거 같으세요? 그냥 대충 얘를 보고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유추랑 추측도 많이 해야 되고요. 결국 같은 말이긴 하죠. 유추, 추측.
그리고 시도,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 있고 그거에 대한 답, 아 저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의미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먼저 일단 유추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아 이건 되네 이건 안 되네 이런 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초반에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되게 많이 하게 될 건데, 제가 질문도 많이 드릴 거예요. 얘가 뭐인 것 같으세요? 혹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그냥 대답을 못 하시겠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저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거예요. 구조가 나름 비슷하니까. 근데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신 분들은 사실 유추하기도 어렵겠죠.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유추하는 법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문제가 안녕하세요를 10줄 출력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써있고 안녕하세요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안녕하세요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뭔가 이거가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추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내 생각이 닿는 데까지. 그럼 얘는 뭐지? 얘는 뭘까? 메인이 뭐지? 메인 여기도 있는데 이게 이게 도대체 뭘까? 인클루드?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다 고민해 보시고 궁금해 하시고 추측을 해보시면 돼요. 얘는 뭐하는 애일까? 워닝은 경고인데 디세이블? 뭔가 안 보여준다,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얘는 뭐지? 이런 식으로 유추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를 이제 배우시고 나면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가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오늘 이제 수업 3교시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수업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안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려놨잖아요. 가려놓은 상태로 여기까지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본 상태로 C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이 기본 모양은, 기본 틀은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릴 건데, 얘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마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가 뭔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include, 얘는 그냥 영어 단어 뜻으로 보면 뭐예요? 포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include는 원래 포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쓸 거예요. 불러오기, 불러온다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include, 불러온다. 그러면 불러온다 썼으니까 이 뒤에 오는 걸 불러오는 거겠죠. 그쵸? 자바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임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이 뒤에 있는 얘는 뭐냐면 stdio.h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h는 뭐냐면요, 헤더 파일이라는 거예요. 헤더 파일. 이 C 언어는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뭔가 헤더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헤더 파일의 이름이 얘겠죠. 우리 뭐 확장자 같은 거 쓸 때 뭐 txt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텍스트 파일인 거고, 그 파일의 이름이 좀 앞에 있는 게 이름이죠. 일반적으로 파일명 같은 거 할 때 확장자명까지 쓰게 되면은 얘도 비슷해요. 헤더 파일이에요. 그 헤더 파일의 이름이 이거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std 얘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표준이란 뜻이에요. 표준. 이 i는 얘가 인풋, 얘는 인풋이고 얘는 아웃풋이에요. 그럼 얘를 풀어서 말해보면 표준 입력, 표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 표준 입력, 표준 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불러온다. 이 한 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C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이 뭔가? 표준 입력은요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표준 출력은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뭔가 입력할 때 키보드로 입력하죠. 그 입력한 걸 보려면 뭘로 봐요? 모니터로 보죠. 우리가 막 프린터기로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력은 키보드고 출력은 모니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쪽 점 3개,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 점 3개 눌러보면 Show Hidden Files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되게 뭔가 많아요. 뭐 메이크 파일도 있고 뭐 이런거 되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식으로 적혀있는 뭔가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실제로 이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헤더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불러왔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래플 이 온라인 툴에서는 얘가 없어도요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실행 잘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툴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빠뜨리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경고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써준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C 언어에는 에러가 있고요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언어도 똑같아요. 에러가 있고 경고가 있는데 에러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고는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뭔가 좋지 않은 방향일 때 경고가 나요. 워닝이 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써있죠. 아래 함수를 메인 함수라고 부른다고 써있죠. 이 함수의 개념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뭔가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건 이 모양, 이거를 제외한 이 모양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있어야 기본적인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그대로 긁어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요 이게 실행돼요. 이거 실행 결과 된 거거든요. 실행이 됐는데 아무것도 뭔가 시킨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됐을 뿐이에요.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된 모습인데, 자,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 상황도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좀 내려서 얘랑 차이를 보면요 뭐가 다르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빼고 요거 빼고 놓고 보면 뭐가 다르죠. 요 소괄호 안에 얘는 보이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얘는 없죠. 이렇게 해도 근데 실행이 됐죠. 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얘랑 이거 없는 거랑 있는 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배우시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 보이드 추가해서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거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슬래시 2개. 이 슬래시 2개 하고 글자 쓰니까 색깔이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글자색 초록색인 애들은 다 앞에 슬래시 2개가 있죠. 얘는 주석이에요.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코드가 밑에 있는 이 덩어리 코드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읽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뭔가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설명을, 이거 만든 거에 대한 설명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념 설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달아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연습장처럼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주석을 달면. 코드를 읽어드린다라는 건, 자, 이 코드가 자, 지워보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요, 실제로 읽어드리고 이 콘솔이라는 곳에, 여기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결과가 출력이 되거든요. 이 콘솔의 결과가 출력되기 위해 코드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요 중괄호 있는 이 사이, 이만큼을 읽어드려서 이 내용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이 주석은 신경을 안 써요. 여기다 아무 말 써놔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주석을 잘 활용해서 공부할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꺽쇠도 쓰여 있고요, 소가로도 있고요, 중가로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대가로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꺽쇠 이런 애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되는 위치들이 다 달라요. 얘네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소가로가 있는 부분을 중가로로 바꾸면요,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애예요. 실제로 에러가 나고 있죠. 에러가 나오는 걸 읽어보면 여기 에러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어디서 에러가 나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 보시면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추측해서 그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툴을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툴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런 에러 내용을, 문제가 있으면 얘가 에러를 알려줄 거예요. 이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간단한 에러기 때문에 문구가 이렇게 간단한데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복잡하게 에러 내용이 써져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에러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에러는 그걸 잘 잡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에러가 나왔을 때 에러네? 하고 그냥 다시 코드 뭐가 잘못됐지? 이걸 볼 게 아니라 에러 내용을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에러 내용을 보면 얘가 뭐가 잘못됐는지 웬만한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해서 코드를 수정해 나가면 돼요. 자, 근데 에러 내용이 이제 영어로 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읽어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구글링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알려줘요. 얘는 무슨 에러고, 뭐가 빠져서 나는 에러고, 뭐가 문제고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얘를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얘가 무슨 뉘앙스로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러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확인을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또 50분이 넘었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9시 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